그 토요일 날 제가 고속도로 막 달리고 있으니까 그 상담 전화가 한 건 왔었어요. 한 회원님이 전화를 해 오셔가지고 기필코 라켓을 사고 싶은데 상담 좀 하고 제가 결정할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야기가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쭤보는 게 뭐냐면 어떤 필요가 있어가지고 기필코 라켓을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사고 싶어. 알았어. 얼마 입금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기필코 라켓은 대부분 다 초경량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좀 특수한 그런 형태의 프레임이라든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가 뭐 때문에 기필코 라켓을 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저는 꼭 물어봐요. 그게 꼭 필요한 이유가 대부분 많은 부분이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엘보가 와가지고 도저히 라켓을 이렇게 휘두를 수가 없어요. 또는 제가 너무 기운이 없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하이클리어가 너무 안 나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뭐 이런 상황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환자들 많이 모여 있어요. 제 카페나 이런 유저들 보시면, 아니면 저처럼 허약하신 분들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놓고 이렇게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한번 들어보고 싶죠. 그랬더니 이제 30대 후반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 4년 차, 그때 되면 되게 재밌을 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기운이 예전만큼 그렇게 이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30대 후반 되고 40대 넘어가면. 그러니까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그냥 한번 써보고 싶대요. 기필코 라켓.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걸 염두에 두셨냐고 물어보니까 이 오리진 라켓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죠. 요 헤드 프레임 모양이 요렇게 생겼는데, 요를 조금 뭐라 그러죠? 계란형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계란형이고, 뭐 요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오벌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라 가지고 저는 주제 파악 잘합니다. 이 남자분들 중에서 요런 모양 자체가 매력적이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 부분 아시냐고 이렇게 먼저 한번 체크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요게 잘 맞으면, 중앙에 잘 맞으면 되게 매력적인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들어드리죠. 저는 우리가 스틱 차량 몰아보셨냐고. 당연히 이제 30대 후반이고 이러면 스틱 차량을 몰아보셨을 거고, 운전면허도 그걸로 땄고, 아마 그런 세대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비유를 그렇게 들어드린 거죠. 이 스틱 이렇게 몰면 또 스틱만의 그 장점이 있어요. 요즘에는 당연히 오토매틱으로 그 미션들이 다 그렇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너무 흔하게 밥을 먹는 중에서도 조금의 어떤 그런 소스 변화라든지, 똑같은 고기 요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요리하고 그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식감이 달라지고 아주 미감이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요게 그 스틱 차량하고 똑같아요. 하면서 잘못하면 이렇게 시동을 꺼트릴 수 있지만 여기 중앙에 잘 맞추면 아주 폭발적인, 그 폭발적이라는 건 너무 좀 과장된 느낌이고요. 조금 더 멀리 날아가는 느낌이 좀 나요. 조금 더 세진 느낌이 좀 나요.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이제 구입하시는 회원님이 그 유효한 스판면이 조금 좁다는 뜻이죠. 이렇게 더 똑똑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다.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조금만 가장자리 맞거나 이러면 소위 말하는 똥볼, 이제 어중간한 볼, 라켓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래, 이게 왜 괜찮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는 좀 특별한 거 좀 사용해 보고 싶고, 적응해 가고 길들여 가는, 내 몸에 맞춰가는 이 라켓의 어떤 그 고유한 어떤 매력을 찾아가는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진짜 맛을 음미할 줄 아시는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써보셔도 되죠. 대신 이제 너무 가볍게는 안 해도 된대요. 왜냐하면 기필코 라켓으로 사는 목적 자체가 많은 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부상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스윙할 수 있는 근력이 안 나오거나 인대가 이렇게 어떤 인대의 힘이 부족해서 사지만, 자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가볍게 세팅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러길래 그럼 제가 알아서 한번 추천을 해 드려 볼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약간은 이제 회원님이 쓰시던 라켓이 뭐예요?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그 라켓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강 어느 정도 아는 군이라면 그것보다는 요게 가벼워요. 그러면 처음에 휘두를 때는 막 프레임에 많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최상단에 많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말이 길어질까봐 설명해 드릴까요?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러면 해주세요 하는 분도 있고 괜찮아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구입하시는 회원님이 너무 가벼워서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면서 똑같은 힘을 딱 줬을 때 가벼우면 당연히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겠죠.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가벼우면 연비 더 좋잖아요. 있는 짐 다 이렇게 내리고 짐 많이 싣고 사람 많이 타면 똑같은 에너지를, 휘발유를, 경유를 또는 전기를 사용해도 그 거리가 좀 줄어드는 이유가 무게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힘으로 스윙했을 때 라켓이 지금 쓰시던 것보다 이게 더 가벼워요. 그러면 요만큼 올게 요거는 더 빨리 오니까 공 떨어지는 거 보고 휘두르면 천천히 와서 이렇게 맞을게 이거는 더 빨리 도니까 이 상단에 맞을 수도 있고 헛스윙 하기도 하고 또는 프레임에 맞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죠. 여기까지는 다 진행이 잘 됐어요. 그 구입하시는 회원님이 땀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너무 많대요. 자,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솔직하게 제 생각이 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회원님 그러면 이게 흡수하는 개념으로는 답이 없다고. 여러분 뭐 타월 그립이 아무리 뭐 좋고 성능이 이래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타월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 닦는 타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런 얇은 두께 섬유, 올 얘들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땀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리면 좀 듣기 싫을지 모르겠는데 겨드랑이에서부터 시작하고 여기 팔꿈치부터 시작하고 이게 완전 두두두두두 이렇게 정말로 수도꼭지 덜 잠근 것처럼 물이 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대를 하면 좋아요. 그럼 여기서 막아주거든요. 그럼 그림은 덜 젖으니까. 그거 아니면 이쪽에 우리 저기 일수 놓는 그 오토바이 아저씨들 이거 팔토시 하시잖아요. 그렇게 팔토시 하는 이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땀이 덜 그립적으로 젖어 내리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 젤리를 감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 인생 젤리 셀 라켓 하나 사면 제가 그 정도는 하나 감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생 젤리는 안 된다. 그게 그 그립력은 좋고 내구성이 길다 하지만 너처럼 그렇게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커버가 어렵다. 그 실질적으로 짜면 내도록 짜가지고 그 땀이 흘러내릴 텐데 그게 어떻게 그 많은 땀을 다 흡수할 수 있겠니? 그럴 때는 이 마찰 계수를 이용한 그립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레인 타이어가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걸 흡수해갖고 될 부분이 아니고 차라리 마찰 계수를 발생시켜가지고 이 미끄러짐을 잡아주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건 싱글톱 오리지널이라는 타월 그립이야. 여러분들 아직까지 제가 타월 그립 개발자고 기필코 타월 그립을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타월 그립 쪽으로 시작을 했고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제가 다 설계하고 이렇게 제작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두꺼워지면 자기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겠더래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손의 크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 딱 마치 맞게 손에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한 방법이 너처럼 이렇게 땀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싱글톱 오리지널밖에 답이 없어. 또는 이제 내구성 측정 불가밖에 답이 없는데 그건 좀 두툼하잖아요. 두툼하면 두꺼워서 사용하기 힘들고 그러면 피팅을 해. 그럼 또 잘 모르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나무를 미세하게 갈아내서 G6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G5가 일반적인 두께예요. 거기서 G6는 한 단계 더 얇아지는 거예요. 얇아지면 내가 쓰고자 하는 쓰고 싶은 조금 더 두툼한 두께감의 그립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두께가 있는데 그립이 차지하는 비중, 타월이 차지하는 비중, 타월이 더 두꺼워져. 그러면 우리가 뮬러를 적게 감는다든지 그런 대안을 내는데 그게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리가 원하는 쿠션감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무의 두께를 조금 낮추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무가 막 쪼개지고 너무 위험해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비유를 들어 드릴게요. 물론 그렇게 위태로울 수는 있는데 우리가 라식 수술 하잖아요. 안경 이거 벗고 그럼 그 위에 얇게 막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갈아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큰 위험 없어요. 그리고 좀 더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악력 수준으로 이게 뭐 정말로 불량이라서 부서질 건 이게 G5로 다 부서져요. 그리고 요게 조금 갈아낸다고 하고 여러분들 악력 수준에서 이게 팍 부서지고 그렇게 절대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악력 그렇게 안 세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레슨 가르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이거를 악력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부드럽게 가볍게 잡아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힘으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막 우리가 힘으로 해가 부러진다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원님한테 이게 너한테 적합할 거야. 땀이 많은 너에게. 대신 너가 이게 이제 굵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한다면 내가 그 피팅을 해줄게. 이건 물론 돈이 드니까. 그래도 한번 해봐. 이제 이렇게 이제 권했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G6로 좀 더 얇은 가공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싱글톱 오리지널을 감은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해서 한번 초보게 오늘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이 그립 두꺼운 사람들은 이건 제 홍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제 홍보는 아니니까. 자, 이게 그립이 너무 두껍다. 근데 내가 쓰고자 하는 그립을 감고 싶은데 감으면 두껍다. 그러면 나무를 교체하거나 갈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미세하게. 한 단계 정도 더 낮추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립을 감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뮬러를 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립을 장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오리진이라는 라켓은 어떻게 보면 국내 유일하죠. 요렇게 생긴 요런 매니아층들이 기필코 배드민턴 연구소 회원님들 중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야 좀 만들어 온나 내가 살게 내가 두 자루씩 살게 이렇게 해갖고 다시 만들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활했는 거죠. 이제 카본이라든지 이런 기술력들은 최신의 기술을 쓰고 이런 프레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타구감, 어떤 비거리 그런 느낌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독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외골수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오늘의 이 회원님처럼 제가 이거를 한번 길들여 보고 내가 길들여지든지 한번 적응해 가는 그런 어떤 또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구입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